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과 결단의 어떤 기로에 우리는 놓일 때가 있는데, 이때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게 나 자신이 아니다 라고 지금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은 나라기보다 오히려 세인이다, 남들이다. 세인이 나를 대신해서 결정하고 세인이 나를 대신해서 선택한다. 그것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안녕하세요. 수성아토피아 오늘 특강을 맡게 된 장우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다르게 살기라는 주제인데요. 부제는 세임, 사막, 그리고 천재예술가 광기입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근대 사회에서 개인들이 자신들의 고유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을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잠깐 읽을게요. 죽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에머슨이 말했듯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하는 행동만큼 인간에게서 희귀한 일도 없다. 이것은 정녕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들이다. 그들의 생각은 다른 어떤 사람의 의견일 뿐이고, 그들의 삶은 모방일 뿐이며, 그들의 열정은 인용문일 뿐이다. 와일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나 자신의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만의 영혼, 나만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오직 나에게만 유일한, 바로 나 자신을, 바로 그런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와일드에 따르자면 타인들의 삶을 모방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 행동하고 나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타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하고 또 타인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타인들의 삶에 대한 모방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타인들의 삶의 모방일 뿐이다 라고 와일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와일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합니다. 와일드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고유성을 점점 잃어가는 상황이 근대 사회의 특성이라고만 지적을 한 반면, 하이데거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고유성을 잃어가는 상황 자체가 인간의 본성에 거의 본질적인 어떤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이데거의 구절을 읽어보죠. 현 존재는 일상적인 서로 함께 있음으로써 타인들의 통치에 예속되어 있다. 현 존재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이 그에게서 그의 존재를 빼앗아 버렸다. 타인들의 의향이 현 존재의 일상적인 존재 가능성들을 좌우한다. 이 경우 이러한 타인들은 특정한 타인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어느 타인이건 다 저 타인들을 대표할 수 있다. 결정적인 것은 눈에 띄지 않는 타인들의 지배권을 더불어 있음으로써의 현 존재가 부지불식 중에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 자신이 타인들에 속하고 있으며 그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사람들 자신이 타인들에 속한 고유한 본질적인 귀속성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타인들은 일상적인 서로 함께 있으면서 우선 대개의 경우 거기에 있는 자들이다. 그 누구, 다스페어는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또 사람들 자신도 아니고 몇몇 사람들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총계도 아니다. 그 누구는 중성명사 세인, 다스만이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장 가까운 주위 세계 그때마다 이미 공공의 주위 세계가 손안에 있으며 함께 배려되고 있는지를 제시했다. 대중의 교통수단을 사용하면서 정보매체 신문을 이용하면서 모든 타인은 똑같은 타인인 것처럼 존재한다. 이러한 서로 함께 있음은 고유한 현 존재를 완전히 타인들의 존재 양식 속으로 해체해버리며, 그래서 타인들의 차별성과 두드러짐이 더욱더 사라져버리게 된다. 이러한 눈에 안 띈과 확정할 수 없음 속에서 세인은 그들의 본래적인 독재를 펼친다. 우리는 세인이 즐기는 것처럼 즐기며 좋아한다. 우리는 세인이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문학과 예술에 관해서 읽고 보고 판단한다. 우리는 또한 세인이 그렇게 하듯이 군중으로부터 물러서기도 한다. 세인이 격분하는 것에는 우리도 격분한다. 세인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다. 세인은 총계라는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모두이다. 이러한 세인이 일상성의 존재 양식을 지정해주고 있다. 자, 좀 더 밑으로 내려와 보죠. 이 논문 거의 맨 끝으로 내려오면 하이데거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평균성의 염려가 다시금 우리가 모든 존재 가능성의 평준화라고 칭하는 현존재의 본질적인 경향 중에 하나를 드러내 보인다. 자, 하이데거가 지금 인용문에서 적고 있는 현존재는 바로 인간을 지칭합니다. 인간을 일컬어 하이데거는 현존재라고 하는데 현존재, 즉 인간의 본질적인 경향 중 하나가 바로 평균성의 염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평균성의 염려는 다시금 우리 모두의 존재 가능성의 평준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에 따르자면 우리는 어떤 것이 평균적인가? 즉 여기서 평균적이라는 건 평균성이죠.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 성공한 것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또는 어떤 것이 성공한 것으로서 인정받기에 있어 거부되는가? 이 모든 것들에 있어 어떤 기준이, 평균성이 존재하고 현존재인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가를 염려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 방식이 결국엔 이 기준에, 즉 평균성에 맞춰지게 돼요. 모든 존재가 우리의 존재 방식이 자연스럽게 평준화된다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평준화, 존재 방식 자체의 평준화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이데거는 적고 있죠. 자, 존재 가능성의 평준화로서의 평균성의 염려. 이런 존재 방식, 평균성을 염려하는 존재 방식, 그리고 모든 존재 가능성이 평준화되는 그러한 존재 방식을 가리켜서 하이데거는 세인의 존재 방식이라고 칭합니다. 세인, 다스만. 여기서 독일어 다스만은 굉장히 재밌는 용법입니다. 한국어에는 이게 없는 문법적인 표현인데 독일어에는 인간을 뜻하는 명사가 따로 있어요. 데어 멘슈라고요. 근데 이와는 별도로 이 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의 맨과 비슷하죠. 근데 이 만을 독일어에서는 언제 사용하냐면은 만 자크트 다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길 이라고 할 때 바로 이 사람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을 지칭합니다. 또는 우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집단, 한 그룹 또는 모두 또는 누구이든 상관없이 말하자면 특정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이 독일어 다스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은 사실 한국에도 있죠. 사람들이 말하길 이게 만 자크트 다스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 옛날에 신문에서 본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생활의 팁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였는데 음식이 간이 안 맞을 때는 소금을 넣으면 좋다. 이게 신문 기사로 나왔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걸 갖고서 우리 생각 속에 담아뒀다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요리할 때. 간이 싱거울 때는 소금을 치면 좋아. 하지만 이때 이렇게 말 안 하죠. 소금을 치면 좋아가 아니라 소금을 치면 좋대. 그렇다더라. 그렇대. 이러이러하대. 이게 바로 독일어 만 자크트 다스에 상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정한 누군가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나는 어디선가 보고 듣고 읽고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기준처럼 마치 속담처럼 평준화된 어떤 우리의 이해 방식이라는 거. 이런 경우 우리는 이렇다더라. 그렇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때 재밌는 것은 이 화자 그렇대 그렇다더라 라고 말하는 화자 본인은 이 주장의 책임에서 쓱 빠져나가요. 이건 내가 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난 그냥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인지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이데거는 바로 이 독일어 다스만의 용법을 적극적으로, 이 문법적인 특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인간은, 즉 현존재는 다스만,
세인의 삶을 모방하고 있고 세인의 존재 방식을 따라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그럼 도대체 누구를 따라하고 있는가? 누구의 삶을 모방하고 있는가? 다스반의 문법적 용법에 따르자면 이건 그 누구도 아닙니다. 특별하게 특칭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 다스만은 나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고 네. 하지만 우리 모두일 수 있는 반면 그 누구에게만 한정되는 것도 아닌 그러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이렇게 해야지.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이때도 우리는 일종의 그렇다더라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때 이 당연해 보이는 주장, 그 주장의 발원지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것은 교훈으로 내가 전해드린 것이든 속담으로 전해드린 것이든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기준처럼 일종의 평균적인 어떤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다고 내가 믿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요. 다스만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할 때 그 사람 한국에서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상관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세인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결국 내가 나 자신의 삶을 나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처럼 살아간다는 것. 세인의 기준에 의거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세인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포괄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생각할 때, 무언가를 이해할 때, 무언가를 다루는 법을, 조작하는 법을 배울 때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는 연인과 다퉜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혼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등등등 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생각과 고민과 결정과 선택을 우리는 세인을 따라, 세인의 존재 방식을 따라서 한다고 지금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세인의 존재 방식을 따라서 살다 보면 결국 나는 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세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고 내가 물었을 때 이건 나 자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물음이죠. 나, 장은주는 누구지? 이때 나 자신에 대한 이해조차도 세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이데거에 따르자면 세인의 존재 방식을 따라 사는 가운데 나는 나 자신을 참되게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왜곡된 어떤 이해를 갖게 되고 나 자신에 관해서 그리고 세계에 관해서 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그런 견해를, 그런 의견을, 그런 입장을 갖게 된다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때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나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나는 세인의 기준에 의거해서 접근된 나이고 그렇게 생각된 나이고 다뤄진 나니까요. 자,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선택했어, 내가 결정했어, 또는 내가 결단했어. 그런 중요한 순간들이 있죠. 그때 그것이 나의 선택이다, 나의 결정이다, 나만의 어떤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데 하이데거에 따르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단 내린 것은 나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인이다. 왜? 그 결정이, 그 결단이, 그 선택이 결국엔 세인의 존재 방식을 따라 한 거니까. 이게 바로 하이데거의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우선 그리고 대개의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거의 일상적인 삶 전체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거나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것을 하이데거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인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과 결단의 어떤 기로에 우리는 놓일 때가 있는데 이때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게 나 자신이 아니다 라고 지금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은 나라기보다 오히려 세인이다.
남들이다. 세인이 나를 대신해서 결정하고 세인이 나를 대신해서 선택한다. 그것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그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누가 결정하는가? 적어도 나는 아니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오히려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타인들, 즉 세인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를 아주 사사로운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까지 결정하는 게 결국엔 세인, 즉 타인들이니까요. 자, 이 문제. 세인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결국 내 삶을 세인이 좌지우지한다. 이 문제를 하이데거는 굉장히 꼼꼼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 상황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거의 힘들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세인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집에 치과할 수도 있겠죠. 집에서 안 나가고 외출 안 하고, 또는 무인도 같은 데 가서 혼자 살 수도 있겠죠. 그럼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 혼자만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닌가? 하이데거는 아니라고 말해요. 애초에 내가 무인도에 있든 아니면 집에서 천년만년 안 나오든, 그래서 타인들과 접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무언가를 생각할 때, 무언가를 바라볼 때, 또는 무언가를 사용하고 무언가를 행할 때 나는 어차피 타인들의 기준에 의거해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용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우리의 언어 자체가 그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사유를 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타인들의 어휘를 사용하면서 결국 무인도에 혼자 있어도 세인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게 하이데거의 주장인 거죠. 나만의 독창적인 생각,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곰곰이 따져보자면은 상당히 도달하기 어려운 무엇임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누구도 모방하지 않는 정말로 나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다. 이거 어떻게 우리는 알아볼 수 있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아이디어들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기존의 아이디어와 무엇이 다른지를 대조해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 나는 나만의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아이디어를 참조할 수밖에 없어요. 세인들의 생각을, 세인들의 아이디어를 참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존의 아이디어를 내가 잘 모르면 내가 새로운 생각을 한 것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죠. 또는 이렇습니다. 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 또는 상식에 도전하고 싶어요. 반항하고 싶습니다. 저항하고 싶어요. 그럼 이때 나는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가? 역시 타인들의 생각, 견해에 의거해서만 저항이나 반항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과 싸우고 다닙니까? 일단 적을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도대체 타인의 생각이 무엇인지, 타인의 견해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먼저 선결 조건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타인들의 생각, 세인의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세인의 생각을 참조할 수밖에 없고, 또 세인의 생각을 벗어나는 뭔가 새로운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도 역시 세인의 생각을 참조할 수밖에 없고, 이 순환을 못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모든 혁신적인 생각, 모든 저항, 모든 반역, 이런 것들은 결국 내가 이미 세인을 따라하고 있는 생각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참신한 생각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 자체가 바로 세인의 생각이다 라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모태가, 지반이 바로 기존의 세인의 생각이란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기죠. 내가 아무리 새로운 생각을 해낼 수 있다 할지라도 과연 그 생각 자체가 오로지 기존의 세인의 생각을 전제로 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때 과연 이 새로운 생각은 정말로 새로운 생각인가? 정말로 세인의 생각의 영향권을 벗어난 것인가? 이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벗어났다라고 보기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세인의 생각 자체가 일종의 토대 역할을 하고 있고 집안 역할을 하고 있고, 나만의 독창적인 생각은 그 집안 위에 세워진 건축물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집안 요소는 붕괴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내가 대항하고자 하는 또는 저항하고자 하는 바로 그 생각, 이게 내 기초가 되고 있고 토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가? 바로 이 문제죠. 하이데거가 아무튼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하이데거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죠. 어쨌거나 우리는 세인의 저 평균성, 존재의 평준화 가능성을 벗어나기 힘들다.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나만의 고유하고 오직 나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그와 관련된 생각들이, 의미들이, 가치들이, 견해들이, 입장들이, 생각들이 세인에 의해서 구비가 되어 있고 나는 그것들을 사용하거나 그것들을 피해가려고 그것들을 의거해서 시도하는 가운데 결국 그 세인의 존재 방식에서 그 순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싶은 거죠. 내가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내가 살아가는 순간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경험들 대부분은 이미 세인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다. 우리는 그 틀에서 적어도 일상적 삶 속에서는 벗어나기 힘들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인이 살아가는 방식과 같은 방식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모방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인용했던 와일드의 문장으로 다시금 우리는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모방일 뿐이다. 우리는 세인이 즐기는 것처럼 즐기며 좋아한다. 즐거움, 감정의 문제죠. 굉장히 내밀한 감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들 중에 즐거움입니다. 이런 즐거움, 나만의 즐거움 아니라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어요. 세인이 즐기는 것처럼 즐기며 좋아한다. 그럼 우리의 생각과 견해, 의견 등은 어떨까요? 우리는 세인이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문학과 예술에 관해서 읽고 보고 판단한다. 마찬가지로 신문기사를 읽을 때도 세인이 있는 것처럼 읽고 해석한다. 그렇게 판단한다. 정치적 입장이나 견해를 갖는 것도 세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갖는다. 라고 하이데거는 말하겠죠. 게다가 하이데거는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는 세인이 그렇게 하듯이 군중으로부터 물러서기도 한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저렇게 획일화된 삶의 방식을 다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게 싫어. 염증이나. 나는 나만의 독창적인 삶을 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해야지. 예를 들어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쓸 때 나는 혼자 옛날 폴더식 폰을 쓸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이때 나는 수많은 스마트폰 사용자로부터 거리를 두고 물러났죠. 하이데거에 따르면 이런 물러남조차도 남들을 따라하는 물러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하니까 나는 좀 다르게 해야지. 이렇게 다른 식으로 사람들과 다른 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 의도나 동기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과 다르게 행하는 그 활동 자체가 사람들을 따라하는 결과물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그 생각을 어디서 갖게 된 걸까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평범한 건 싫다. 이 생각 어디서 온 걸까요? 하이데거에 의하면 세인이 이미 내놓은 생각이라는 거죠.